안녕들 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제가 오늘은요 유럽의 현재 지금 서서히 퇴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몰락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에 따른 구주 공동체 EU가 되겠죠. 이 EU의 해체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지가 조금 있으면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한 서너 배 이상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에는 각국의 유럽 정부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나마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 독일은 에너지 보조금으로 400조 원이란 이 엄청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가계와 기업들에 대해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왜 생기고 있을까요? 지금 독일의 문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켈이라는 그 여성이 지난 한 16년 동안 그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소위 독일이 가지고 있던 원자력 산업을 다 짓밟아서 분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친환경 에너지, 친자연 에너지를 한답시고 풍력, 무슨 조력, 태양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서 독일의 에너지 공급 시장을 무참하게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메르켈이 있는 동안은 뭐 메르켈이 잘했다 어쨌다 하지만 지금 떠나고 보니까 그녀가 남겨놓은 이 마수거리가 독일 국가 전체를 지금 이 빈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이런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독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매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각 전역에서 전기요금은 10배 이상 상승하게 될 것이고, 또 에너지 가격 또한 3배, 4배 이상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올바른 예측은요,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10만 원 나오던 가정에서 지금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 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자동차 연료비가 한 30만 원 나오던 가정에서 이 연료비가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만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쓸 돈이 없어집니다. 당장에 쓸 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쪼그라들거나 얼어버리게 되겠죠. 자, 그 결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줄줄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줄부도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관광객들 역시 대폭 감소하게 되겠죠. 자, 관광업도 줄부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산업 구조 자체가 붕괴가 되면서 유럽 전체가 빈궁하고 가난하게 되는 형세가 될 것입니다. 산업 생태계의 가장 하층부터 무너지게 되면 독일의 대기업들은 부품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품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동차, 전차, 장갑차 이와 같은 군수품 생산 또한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 역시 망해버린 유럽
유럽의 각국을 방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유럽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빈곤하고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유럽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진국이다, 가장 산업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던 이 독일이 이처럼 무너지게 되면 유럽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지게 경제고 산업이고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전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관광지역에 있는 가로등 불빛을 줄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어두워졌고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오븐을 돌릴 수가 없어서 빵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선진국 프랑스의 냉엄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빵이 주식인 프랑스에서 전기요금이 겁이 나서 빵 굽는 오븐을 작동을 못 시켜서 빵을 못 굽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주 공동체 EU의 양대 기둥이라고 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나라의 보조금을 무작정 지원해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EU, 유럽 공동체는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수많은 난민들을 각 국가별로 100만 명 단위로 받아들인 바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가난해지면 이처럼 외부로부터 온 난민들은 폭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난민들이 폭도로 돌변을 하게 되면 유럽의 각 지역, 각 국가에서는 약탈, 강간, 방화 등 초강력 범죄들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범죄, 방화, 약탈, 강간, 이와 같은 사회 불안전 요소들이 범람하게 되면 과연 이걸 어떻게 방어하고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10년 이내에 유럽 국가 전 지역에서 의료 시스템, 치안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는 등 사람이 정말로 살기 어려운 곳으로 전락을 해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낙태, 마약, 수간, 테러가 창궐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유럽 전역이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안에 벌어질 유럽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1억 원 정도 하던 독일의 머세데이 벤츠가 갑자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4억, 5억으로 가격이 인상된다면 벤츠 자동차가 아무리 좋다 한들 과연 몇 명이나 벤츠를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독일에서 부품 가져다 어셈블해서 만드는 벤츠, 아우디, 벤베, 이런 종류의 독일산 자동차들을 독일산이라고 앞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처럼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붕괴가 되고 무너지게 된다면 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방위 산업, 이 또한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비싼 중동산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를 쥐어짜고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동안 버텨왔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제조업은 중동산 에너지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노드스트림 1과 2가 있었죠. 이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급이 차단이 되면 비싸고 비싼 중동산 에너지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자, 보통 에너지의 수급은 통상 10년 단위로 장기 물량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비싸게 바가지를 쓰고 에너지를 구매해야 하는 참 딱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고 있던 에너지 수송 선박의 수요가 넉넉할까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동산 에너지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를 수송할 수 있는 이 선박을 못 구해서 에너지 수송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너 배 이상 웃돈을 비싸게 주고 선박을 빌려야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수송 비용은 서너 배가 아니라 뭐 10배 이상 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선박을 발주해서 최소 5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선박을 발주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뚝딱 해갖고 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 5년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5년간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사이가 나쁜 유럽 국가들은 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도산만 하게 될까요? 그냥 도처에서 파산하고 죽는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아마 신음소리가 들려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유럽 각국의 산업이 줄도산을 하게 되면 그 시장을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가져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럽산 무기 시장은 부품 공급 역시 원활치 못하게 되죠. 부품 공급 자체가 차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서히 한국산 무기 체계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독일에서 생산하는 전차 한 대의 가격이 400억에서 500억 원 이상 상승하게 된다면 배당 80억 원밖에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를 사다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독일이 한국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등을 수입을 해서 독일의 자국 방어를 하는 일도 벌어질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를 정도로 기계산업이 강성하고 강성했던 독일이 지난 30년간 미국을 믿고서 국가안보 분야를 소홀히 하다 보니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이 거의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국 방어용 무기도 만들기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만 유럽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라는 우리의 혈맹이지만 미국을 너무 믿고 의존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역량과 모든 힘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방비를 2배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북조선과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비해야 하고 그리고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 역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미국도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에너지 수급 문제를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에너지 수급 루트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만 하는 날들이 지금 아주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적으로는 종북 주사파들 그리고 친중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을 정리를 하고 이래야만 우리가 건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께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강대국이라고 전 세계사를 통해서 주름을 잡고 살아왔던 유럽 제국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이 유럽의 몰락, 이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부분에서 준비를 철저하고 단단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순간에 모든 기회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처럼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잘 내는 이런 근면성실한 국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국민을 주인으로 떠받들지 못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들. 자, 이 자들을 이제는 주인이 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호되게 회초리를 때려주시고 야단을 치시고,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없애버려야 되죠. 자,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우매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서울대학교 출신들, 법조 카르텔들, 이 모든 만악의 근원이 되는 이 서울대학교 카르텔과 인류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짜져 있는 법조 카르텔, 이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종아리에서 피가 철철 나도록 매우 세게 강하게 회초리를 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국민 여러분의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과 함께 해주셔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